네, 사회부 한동훈 기자와 이 사건, 이 속보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사진을 보여드렸습니다만은 피습 당한 직후의 모습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어느 정도 어떤 흉기로 어느 정도 피습을 당하고 부상 정도는 어느 정도인지 먼저 설명을 해주시죠. 일단 그 참석자의 말에 따르면은 지금 사진으로 보시는 것처럼 예. 이 미 대사의 얼굴 쪽, 이 오른쪽 얼굴 쪽을 예. 면도칼, 그러니까 흉기로 예. 긋고 그리고 이 손목, 오른쪽 손목 부위도 이 흉기로 상처를 입혔다라고 현재까지는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사진상으로 봐도 많이 피를 흘리고 있는데 병원으로 이송을 했고 정유진 기자에게 따르면 생명에는 크게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지금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용의자는 지금 종로경찰서, 이 담당이 지금 종로경찰서인데요. 예. 지금 강력 4팀에서 네. 지금 나와서 지금 용의자를 검거를 한 상황입니다. 용의자의 지금 신원까지는 나왔습니다. 59년생 김모 씨, 예. 59년생 김모 씨로 현재까지 나왔고, 그러니까 50대 남성이 이 미 대사의 그 강연 준비 도중에 이 면도칼로 추정되는 흉기로 지금 미 대사의 얼굴과 오른 손목에 지금 상처를 입힌 상황입니다. 자, 이제 저 사진들, 다양한 사진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지금 상황으로 봐서 상당히 많이 다친 것으로 보입니다. 자, 59년생 김모 씨라고 했는데 지금 그 정유진 기자 얘기로는 현장에서 그 괴한이 스스로 이제 나는 김기동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뭐 실명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이제 남북은 통일돼야 한다 소리를 질렀다고 하는데 어떤 그 리포트나 미국의 외교 정책에 불만이 있는 사람의 소행인지 아니면은 단순하게 정신착란을 앓고 있는 사람의 소행인지 지금 알 수는 없는 상황이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시기적으로 좀 중요한 시기가 예. 얼마 전에 미 국무부 차관, 웬디 셔먼 예. 차관이 예. 그 과거사 예. 문제는 환중일 삼국의 문제다. 예. 그래서 지금은 과거사 문제에 치중할 게 아니라 이제 북핵 문제 같은 거에 치중하자라고 해서 좀 다양한 시민단체들이 이렇게 반대 기자회견도 열었었고 예. 그 미국에 대한 지금 여론도 지금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전쟁 반대라고 외치면서 그 미 대사의 그 얼굴에 그 흉기 피습을 한 상황이라서 이 사건이 좀 뭐 외교적인 문제로도 커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지금 상황을 쉽게 추정하기는 힘들지만 지금 상황을 본다면 한동훈 기자 얘기로는 얼마 전에 미국의 정무 차관인 웬디 셔먼이 과거사를 얘기하면서 한중일의 역사 문제, 이 값싼 박수를 받으려고 정치인들이 악용하고 있다 해서 좀 논란이 있고 우리 국민의 불만을 사고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불만을 사고 한 범행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일단은 추정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 용의자로 지금 현장에서 경찰에 검거된 직후 이제 종로경찰서로 왔는데 이 종로경찰서 앞에 누워서 뭐 전쟁을 반대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 종로서 앞에서 지금 소동까지 벌이고 있는 상황이라서 용의자가 실제로 뭐 정신적으로 좀 이상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지는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자신이 왜 이런 범행을 저질렀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을 했는데 그 설명은 미국의 대북 정책이나 한반도 정책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듯한 얘기를 했군요. 그 이야기가 신빙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떠나서요. 네. 그 용의자가 지금 그 현장 종로서 앞에서 지금 소동을 벌이고 있는데 그 용의자의 옷차림을 보면은 좀 한복 같은 느낌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로서 앞에 그 아스팔트 바닥에 누워서 지금 뭐 전쟁을 반대한다 이런 위치를 외치면서 경찰서 안으로 지금 들어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서 용의자의 지금 뭐 생각이나 이런 부분이 명확하게 아직 정리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한복을 입고 있었다. 사실은 뭐 작심을 하고 범행을 준비를 해서 왔고 리포트 대사가 이번 강연, 조창 강연에 참석한다는 걸 알고 온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한복을 입었다라는 거는 뭐 어떤 진영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어떤 애국심이나 국가적인 차원의 그런 불만들이 있어서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상당히 지금은 높아 보이는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현재 상황을 지금 전해드리면은 계속 이 종로경찰서 앞에서 누워서 자신이 지금 발목을 삐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경찰에 뭐 조치를 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경찰은 뭐 혹시라도 지금 용의자가 다칠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차는 응급차를 불러서 지금 현재는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건을 좀 짚어볼 텐데 사건의 개요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리포트 대사는 왜 오늘 아침 7시 30분, 40분에 세종문화회관에 갔는지가 궁금합니다. 네, 그 민화협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통일운동 단체인데요. 이 미 대사를 초청해서 이 세종홀에서 아침에 이제 강연을 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리포트 대사가 강연 당사자로 초청이 됐군요. 네. 그래서 이 강연을 준비하는 도중에 이 괴한이 갑자기 들이닥쳐서 이 미 대사관의 얼굴과 손목에 이제 흉기로 이제 피습을 했고 지금 바로 이제 현장으로 옮겨진 상황입니다. 불과 지금으로부터 30분도 안 된 지금 지금 긴박한 상황입니다. 자, 민화협이라는 게 이제 민족화해 협력 범국민협의회라고 해서 진보적인 통일단체 아닙니까? 아닌가요?
예. 네, 자, 그러면 지금 저희가 이제 패널 여러분들을 모셨는데 황태순 평론가님한테 설명을 듣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민족화해 협력 민족화해 협력 범국민협의회는 예. 1998년에 네. DJP 정권 출범할 때 네. 출범돼서 그건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는 단체입니다. 네. 그 민화협은 그러니까 우리 착각하기 쉬운 게 마치 이름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뭐 진보 네. 단체인가 싶은데 그게 아니라 네. 어떻게 보면 친정부적인 그러다 보니까 항상 DJ 정권 때는 보수를 끌어안았고 네. 그다음에 그 이후에 민화협은 계속되고 있어요. 네. 민화협의 보수 정권 때는 좀 진보 쪽을 좀 끌어안으려 하는 네. 그런 어떤 민족화의 협력. 근데 그것이 이제 이른바 뭐 예. 진보, 좌파 그런 단체가 좀 다른 성격인데 문제는 예. 앞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이제 예, 한 기자 한동훈 말씀이 기자. 예. 그 보면 웬디 쇼만 얘기를 말씀하셨는데 그건 굉장히 저는 예. 그 부분보다는 차라리 아까 예. 보면은 남북 통일을 이야기 전쟁 반대를 얘기했다고 예. 그러지 않습니까? 예. 예. 이번 주 월요일부터 뭐가 있었습니까? 그렇죠. 키 예. 리졸브 훈련이 예. 있습니다. 키 리졸브 훈련과 독수리 훈련이 진행되면서 북한은 일관되게 우리 대한민국과 미국을 갖다 불찜질하겠다, 뭐 벼락을 내리겠다 맞습니다. 예. 이런 어떤 분위기 속에서 예. 보면은 주한 미국 대사를 갖다가 칼로 면도칼 보면서 마치 2006년에 예. 우리 박근혜 그렇죠. 예. 당시 후보를 갖다가 예. 칼로 피습했던 면도 칼로 피습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분위기라면 그리고 앞서 경찰서에서 들어 누워서 지금 예. 들어간 경찰의 정상적 공무 집행도 어떻게 방해하면서 예. 뭐 발목이 삐었다, 뭐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하면서 뭐 한복 많이 보던 느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저 저는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 그 예. 부분은 약간 아직은 팩트가 좀 나와야 되니까 그런 부분은 약간 추정을 하긴 좀 위험할 것 같고요. 일단 확실한 거는 민족화해 협력 범국민협의회 조찬 강연회에서 강연자로 초청을 받았습니다. 어쨌든 주제 자체는 한반도의 안보나 통일 문제에 대해서 미국의 입장을 설명을 하는 자리일 것 같아요. 그 민화의 부장이 지금 홍사덕. 예. 그 예. 박근혜 대통령의 아, 그렇군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 민화협의 성격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갖다 드리다 보니 알겠습니다. 얘기가 여기까지 온 것뿐입니다. 자, 그런데 이 59년생 김모 씨 스스로는 이제 김기동이라는 이 김기동 씨가 이 용의자가 전쟁 훈련에 반대를 했다고 그러고 황태순 평론가님이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 3월 2일 이번 주 월요일부터 키 리졸브 리졸브와 독수리 연습이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와 미국 정부는 연례적인 훈련이고 수비, 공격이 아닌 수비, 방어를 방어 위한 훈련이죠. 훈련이다라고 설명을 했지만 북한은 그 예전서부터 남북 관계 정상을 위한 전제 조건으로 이 두 훈련을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죠. 하지 않으면은 예. 자기들이 예정되는 제4차 핵실험 부분도 연기하겠다. 심지어는 보면은 지난 2월 달에는 미국이 B-52 폭격기와 네. 핵 잠수함만 참여 안 시키더라도 예. 자기들이 그 유해하는 부분들을 생각해 보겠다. 그 정도로 보면 키 리졸브 훈련이나 독수리 예. 훈련, 예. 폴 이글이라고 예. 그러죠.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어떻게 신경질적 아주 과민 반응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예. 이런 일이 벌어지다 보니까 조금 이런 부분과 연관된 것이 아닌가 의심할 수밖에 그러니까 없습니다. 지금 팩트를 정리를 하자면 전쟁 훈련에 반대한다고 스스로 용의자가 외쳤기 때문에 외쳤다면서, 예. 이 웬디 셔먼 정무차관의 발언은 일단은 제외를 하겠습니다. 제외를 하셔야 하고 됩니다. 키 리졸브와 독수리 연습에 대한 불만을 가진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반발을 하면서 주미 대사에 대해서 공격을 했다. 이렇게 일단은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정할 수 있는 예. 것뿐이죠. 아직 뭐 김아무개 씨를 갖다 이제 경찰에서 그렇죠. 뭐 취재해 보면 나오겠습니다만 예. 아직까지는 본인이 보면 뭐 전쟁 반대, 남북 통일 예. 얘기했다 하니까 예. 그런 어떤 흐름 속에서 이해하는 것이 합당한 추론이 예.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이제 한 가지 궁금한 건요. 사실은 우리나라에 있는 주미 대사관 입장 자체가 상당히 엄격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 보면은 리퍼트 대사에 대한 엄호나 경우도 상당히 삼엄했을 텐데. 그렇죠. 아무리 조찬 강연회 하더라도 이 50대 남성이 사실 훈련받지 않은 사람일 텐데 이 사람이 접근해서 저렇게 피습을 할 동안 어떻게 경우가 제대로 안 됐을까? 이 부분도 궁금해요. 저도 보면은 그런 행사장에 이제 조찬 기도회 이런 뭐 조찬 모임 같은 거 가봅니다만은 예. 미국 대사관에 들어갈 때는 엄중하게 보면 체크를 합니다만은 예. 뭐 세종문화회관이 됐든 일반 호텔이 됐든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무슨 이렇게 검색한다고 그러죠. 네. 대통령이나 전직 대통령 경우는 검색을 합니다만은 대사가 저 하는 경우는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주미 대사, 그러니까 미국 대사관 측에서 주최를 한 게 아니라 우리 단체가 민화협에서 한 했기 것이기 때문에 삼원한 경비를 하기에는 뭐 예를 들어서요, 뭐 폭탄을 소지했는지 무기를 소지했는지 검사하기에는 보통은 안 하죠. 조창 강연회가. 그저 통상 전직 대통령이나 나오는 경우는 보면 이렇게 저 포토라인을 무슨 폴리스 라인을 예. 설정하고 예. 그 게이트라고 그러죠. 예. 검색 게이트를 갖다가 예. 통과하는데 이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어떻게 보면 민화협 주최 행사에서 그런 거 안 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또 민화협이라는 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진보 보수를 아우르는 예. 뭐 그런 어떤
총단체의 성격이기 때문에 이 사람 저 사람 많이 참여할 수 있고 아마 홍보를 적극적으로 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리포트 대사가 3월 5일 보면은 세종문화회관에서 조찬 강연한다는 거는 그런 뭐 보수가 됐던 진보가 됐던 간에 많은 그런 사회단체, 민화협에 소속되어 있는 단체 성원들이라면 다 알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리포트 대사가 정보죠. 강연자로 초청을 받아서 몇 시부터 강연에 나설 것이라는 거는 누구나 쉽게 관심이 있다면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렇죠. 정보였다. 제가 98년에 좀 민화협 그때 관련했을 때만 해도 한 300개 단체가 그 당시 보수 진보를 아우르지 않고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지금은 그 더 많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정보는 충분히 알려져 있었을 테니까 만약에 마음을 먹었다면은 마치 예전 2006년 같이 박근혜 후보가 박근혜 대표가 오세훈 후보 지원 나온다 다 알 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만 먹었다면 면도칼 같은 거 소지하고 들어가서 얼마든지 범행을 저지를 수 있는 그런 분위기죠. 자, 지금 종로 경찰서 안으로 보입니다. 이 50대 용의자 김 씨가 이 누워서 한복을 입은 채 자신의 주장을 외치고 있고 지금 뭐 경찰은 있지만은 억지로 끌고 가고 이런 모습은 아니고 현장 상황 저희가 찍은 모습인데 자, 한동희 기자가 지금 스튜디오에 저희랑 있어서 사건 속보를 전해주고 있지만 지금 현장에 있는 사회부 취재 기자들과 함께 계속 실시간으로 정보를 주고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상황 속보 좀 전해주시죠. 지금 누워있는 상황은 10분 전 상황이고요. 예. 지금은 저 용의자를 이불로 덮어서 지금 형사과로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용의자는 그 30년 동안 자신이 전쟁을 반대했다라고 지금 누우면서 지금 외치고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난 2010년에 주한 일본 대사가 있었는데 그 일본 대사가 강연을 했을 때 그 독도관련 시민단체한테 그 돌멩이로 습격을 당했습니다. 근데 그때 돌멩이를 던진 사람이 지금 저 사람인 것으로 현재까지는 지금 확인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범행을 저지른 전과가 있는 그런 뭐 시민단체 관계자일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그 취재를 하는 기자들 사이에서는 얼굴을 보면은 낯이 익을 수도 있는 용의자일 것 같은데 자, 저희가 그 박지훈 변호사, 윤희용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도 나눠보도록 할 텐데 자, 이번 사건이 어떻게 보면은 이게 외교적으로도 좀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상당히 좀 큰일 난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근데 지금 경비가 그 경호도 좀 잘못된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면 저런 일이 생길 거를 조금 예상을 좀 해가지고 절대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하고 미국 관계도 사실 그렇지만 대사라는 거는 곧 그 미국을 상징하는 거로 봐야 되거든요. 그 대사 외교관이 와가지고 저를 피습 당한다. 저거는 국가적으로 봤을 때도 좀 심각한 상황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 그러고 이 화면 지금 보시지만 이제 본인 스스로 서서 이 지혈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생각보다는 아주 크게 다치지 않아서 불행 중 다행입니다만 다만 이제 걱정이 되는 거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리포트 대사가 한국에 오면서 상당히 한국에 대해서 애정을 표시를 했고 또 자신이 낳은 자녀의 한국에서 애를 낳죠. 한국에서 애를 낳고 가운데 이름 미들네임을 또 한글로 짓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어쨌든 이제 주한 미국 대사로 이제 오는 사람들 같은 경우 한국에 대해서 한국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이해하려고 하고 친화적으로 접근하려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지금 어쨌든 신임 리포트 대사 같은 경우에는 이전 전임자들보다도 더 이제 어쨌든 한국에 대한 이제 이해를 강하게 이제 하고 있어서 굉장히 한국 문화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다가오고 있고 그래서 어떤 정도 갈등 상황이 있을 수도 있는 소원해질 수도 있는 한미 관계 여러 가지 애매한 상황이 있는 상황에서 어떤 가교 역할을 하고 있는 이제 지혜 한파로서의 일단 위상을 높여가고 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런 모습에서 지금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에 대해서 상당히 어쨌든 미국 측 반응이 이제 어떻게 나올지 상당히 이제 지금 궁금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것이 이제 한미 관계에 어쨌든 외교 관계에 어쨌든 문제가 발생하는 것까지 비화되는 것은 좀 옳지 않은 상황인데요. 여러 가지 지금 한중 관계, 한미 관계 이런 이제 외교적 문제들이 있는 상황에서 좀 미시적인 일이지만 이런 이제 불미스러운 사건이 일어난 데 대해서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현장 화면을 살펴봤더니 리포트 대사는 피습을 당한 이후에 주변에 있던 경찰차에 타서 강북 삼성병원으로 이송이 됐습니다. 한 5분 거리. 5분 정도 거리밖에 안 되죠. 오늘 했던데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이 사실 미국 대사관 바로 정면에 있는 건너편이죠. 것이거든요. 미국 대사관 어쨌든 3중 4중의 이제 경호를 받고 있고 경찰들이 엄청 많은데 세종문화회관에는 경찰들이 이제 주변에 있지는 않은 그런 상황이에요. 청원 경찰 정도만 있을 거고 그렇습니다. 앞서도 말씀하셨던 그분 과연 대사가 다니는데 우리 대통령 다닐 때 무장 경호원이 다니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앞서 보니까 2006년에 박근혜 당시 대표도 이 칼 맞았는데 그때 세브란스 병원에서 그걸 검사하고 1cm만 더 찢어졌으면 박근혜 당시 대표가 생명 위험할 뻔했다. 사실 우리가 얼굴에 면도칼로 긋는 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당시 박근혜
대표도 1cm만 더 내려갔으면 예. 여기 치명적으로 신경이 예. 끊겨서 예. 생명이 위험할 뻔했다 그러는데 예. 지금 다행히도 보니까 리포트 대사 같은 경우 자기 손으로 지혈할 수 예. 있을 정도라고 예. 보니까 예. 정말 천만다행입니다. 예. 그러니까는 뭐 화면을 보면은 인근에 있던 경찰차에 실려서 병원으로 갔습니다만 황태순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본인 스스로 걸어서 차를 타고 갔지만 예. 사실 어떻게 상황이 변할지 모를 수도 1cm만 있다. 했으면 예.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예. 아까 경찰차 말씀하시니까 통상 같은 경우 예. 아까 우리 저 두 분 예. 평론가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전권 대사예요. 대사는 그 나라를 상징합니다. 예. 근데 예. 그런 식으로 공격당했다는 것은 지금 외신도 지금 긴급 타전하고 그렇죠. 있잖아요. 예, 예. 타전하고 있는데 예. 그러면 대한민국 경찰이 그 경비는 뭐 했냐는 겁니다. 예. 아까 경찰차가 있었다 그러면 당연히 그런 부분에서 조금 뭐 눈에 띄게 뭐 경호나 경비는 하지 않더라도 지금 가뜩이나 뭐 포리그라고 좀 키 리저브 훈련 때문에 그렇죠. 뭐 예. 전쟁 아까 본인 스스로가 보면 30년 전부터 즉 예. 팀 스피릿 훈련 때부터 즉 미국에 대해서 반미 예. 이런 반미 예. 통일 주장해왔다는 거 아니에요? 예. 이런 사람들이 충분히 있었다는 걸 예견했다면 종로 경찰서에서 경비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면은 예. 그건 충분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치밀한 경비를 했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한 미국 대사가 뭐 일정이 있을 때마다 우리 경찰 측에 특별 경호를 요청하기는 부담스럽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상황상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조금 위급한 그런 전조들이 보였기 때문에 그렇죠. 충분히 경찰 쪽이 대비를 하고 또 미 대사관 측에서도 이제 자체 경호를 했었으면 조금 더 미연에 좀 방지하지 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한동 기자 계속 들어오는 속보가 있습니까? 네, 지금 현재까지는 지금 그 용의자가 그 독도 관련 시민단체 대표로 지금 현재까지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예전에 그 5년 전에 일본 대사한테 돌멩이를 던져서 네. 그 당시 그 고등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지금 선고받은 상황입니다. 예. 그때 2010년이니까 집행유예 기간이 지금 끝났을 텐데요. 예. 어쨌든 저 남성은 피해자 남성은 자신이 30년 동안 그 전쟁을 반대를 해왔다. 그리고 예. 자신은 응분해야 할 일을 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면서 지금 예. 경찰 안으로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예. 그리고 저 용의자는 지금 발목에 통증을 호소하면서 응급차를 불러달라고 말해서 지금 이 경찰서 안으로 119 순찰차가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앞서 그 사건이 발생하자마자 이제 그 이 세종문화회관 근처를 지나던 이 순찰차가 있었는데 네. 이 사건을 듣고 바로 이제 순찰차에 예. 이 대사관을 태워서 예. 병원으로 지금 이송을 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늘 강연 내용은 예. 그 한반도 평화와 통일 그리고 이거 관련해서 한미 관계가 어떻게 발전을 해야 그렇죠. 하느냐 예. 이거에 대해서 이제 미 대사가 이거에 대해서 강연을 할 예정이었는데 예. 이 용의자가 예. 그 대사의 오른쪽 얼굴과 오른쪽 예. 손목 부위를 예. 지금 예. 맨 처음에는 면도칼로 알려졌는데 지금 과도라는 얘기도 있어서 현재까지는 정확하게 좀 봐야 일단 될 것 흉기로 같습니다. 하죠. 예, 흉기로 하고 어쨌든 뭐 어떤 흉기가 됐든 작은 흉기였고 그 경호나 어떤 출입 통제가 엄격하지 않았기 때문에 쉽게 들어갈 수 있었던 것 같고 이 좋은 취지의 일상적인 조찬 강연회였기 때문에 이 상엄한 경비를 하지 않고 조금 어떻게 보면 좀 안이하게 대응을 했던 것 같아요. 2006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공업용 카터칼이 이게 문제예요. 그렇죠. 카터칼 중에서도 좀 큽니다. 그래서 공업용 카터칼은 이건 사실 보면 사람을 갖다 생명을 갖다 앗을 수 있는 거의 흉기죠, 사실은. 흉기죠. 흉기입니다. 보통 공업용 커터칼 원래 공업용으로 쓰라고 만든 건데 사람을 갖다 살상하자고 달려든다면 그건 뭐 거의 치명적 뭐 큰 무기와 다를 바가 없거든요. 근데 앞서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 이렇게 한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좀 30년 전부터 보면 전쟁 반대해왔다. 그러니까 전쟁 북한이 일관되게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 팀 스피릿, 키 리졸브 훈련의 전신이 그렇죠. 보면 팀 스피릿 하다가 스피릿? 예. 로시 하다가 그다음에 현재 지금 우리가 좀 키 리졸브하고 포리글 독수리 연습으로 좀 바뀌었거든요. 그렇죠. 북한은 일관되게 이야기하는 것이 팀 스피릿. 우리는 얘기하죠. 너희들이 침략했을 때, 너희들이 전면전을 벌였을 때 일단 우리 방어하는 것이 방어 훈련이 우리 과거의 팀 스피릿이고 지금의 포리글, 그다음에 키 리졸브다 얘기하는데 북한은 일관되게 이게 자기들 북침 전쟁 연습, 북침 전쟁 책동 이런 얘기합니다. 그래서 늘 보면 전쟁 반대 이야기하는 사람들 대부분 보면 북한의 입장을 갖다가 동조하고 있는 듯한 발언을 하고 있으니까 물론 이 김모 씨에 대해서 좀 더 알아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아까 우리 한 기자 이야기는 뭐 독도 지킴이를 갖다가 뭐 자처했던 뭐 시민사회단체 대표라고 그러시지 않았어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지금 되는지 아까 행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전형적으로 우리가 보면은 예전에 보면 평택의 미군기지 철수, 저쪽 제주도 가면 강정마을 반대한다, 주한미군 철수하라. 나올 때마다 나오는 그런 사람들의 행색과 너무나 유사하기 때문에 그런 의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